예, 지금부터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가 저희와 직접 관련된 문제여서 매우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취재하고 있는 장나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이죠? 아, 네. 처음 나와서 떨리네요. 긴장되죠?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미디어특위를 만든 건가요? 언제 만든 거죠? 아, 네. 어제 미디어 네. 특위를 만들었고요. 네. 어제 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한 사항인데요. 네. 법률자문단을 한 10여 명의 변호사 등을 두고서 네. 각종 미디어 관련 이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어제 그러니까 만들었습니다. 미디어 특위 안에 법률 지원단도 있는 건가요? 네, 법률자문단도 아, 있습니다. 법률 자문단도 있고 네. 이 미디어 특위가 하겠다는 일이 구체적으로 뭐죠? 이들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거는 네. 내년 이제 총선이 한 10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네. 총선에 대비해서 우리도 미디어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본인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도 그렇게 얘기합니까? 이거는 총선을 대비한 것이다. 네네네. 예. 공식 보도 자료에도 총선을 대비한 미디어 대응 체제 정비에 나섰다 이런 네.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예. 가지 트랙으로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아요. 실제로 언론사에 이렇게 뭐 제소를 하거나 네. 민사 소송을 하거나 이렇게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측면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보수 유튜버나 이런 분들을 이제 지원해주는 아까 말씀드린 예. 그 자문단의 역할인데요. 그 법률적인 지원을 하는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기성 언론사들의 보도에 대한 대응, 두 번째는 유튜버들을 보호한다. 뭐 이런 거죠. 나경원 의원이 이와 관련해서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해서 얘기한 게 있죠? 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이 네. 미디어 관련된 발언을 많이 네. 내놓고 있는데 최근에 좀 네. 당 안팎에 많은 네. 설화나 좀 이런 뭐 악재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때 이제 황교안 대표가 한 말은 예. 언론이 좌파에 장악돼 있다, 예. 불공평한 언론 환경을 이제 배경으로 꼽은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는 나경원 대표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네네. 그리고 네.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제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네. 언론이 민주노총에 장악돼 있다면서 네. 편파 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방송심의위원회나 이런 절차로 했는데 민사소송 등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민주노총에 장악돼 있다. 근거가 있나요? 무슨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예. 아니고요. 근데 이제 미디어 특위 만들어 놓고 지금 처음 공개적으로 밝힌 게 그 자유한국당 엉덩이춤 논란 관련해서 한겨레를 제소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나요? 네, 첫 행보가 이제 한겨레를 이제 네. 제소하겠다라는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유한국당 판독기에 한겨레가 일바로 통과를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모니터링에 걸렸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 발족 당일에 이제 미디어 특위가 첫 활동으로 내놓은 게 제소여서 좀 예.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저희도 예. 한번 좀 제소한 건가요? 제소하겠다고 한 건가요? 제소하겠다고 밝힌 것이고요. 아직 제소는 안 한 거고요. 네, 네. 그러니까 문서로 된 제소를 하는 근거, 뭐 이게 문서화돼서 나와 있는 건 없는 거네요. 네네, 보도 자료에 왜 제소를 하는지만 밝혔고요. 예. 네, 아직 뭐 제소가 된 상황. 그 이유가 뭐죠? 네, 그 밝힌 이유는 자유한국당 여성 당원들이 네. 속옷 노출 퍼포먼스를 하고 네. 이를 황 대표께서 격려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한겨레가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네, 허위 사실을 네. 유포했다고 정확히 명시를 그 해요. 기사를 혹시 장 기자가 썼습니까? 제가 쓰진 않았고요. 네. 저희 팀원이 썼는데 네. 실제로 그러면은 한번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건지 따져볼까요? 네네, 저희가 네. 직접 기사를 가지고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지금 크게 보면은 한국당에서 두 가지를 문제를 삼은 거예요. 예. 일단 첫 번째는 속옷이 아닌데 이제 속옷 노출이라고 했다. 속옷을 예. 언급을 했다라는 점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거를 마치 황 대표가 격려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기사를 썼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건데요. 예. 이 두 가지를 이제 저희 쓴 기사로 살펴보면 예. 저희는 이제 바지 속에 입고 있던 남성용 트렁크 속옷과 유사한 의상의 엉덩이 부분, 예. 그러니까 속옷과 유사한 의상이라고 정확히 밝히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황 대표가 격려한 것처럼 얘기를 했다라고 한 부분은 예. 이날 부인과 함께 행사에 참석한 황 대표는 이날 장기자랑 상위권 수상자들을 추후 당 행사에 초청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네.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워딩을 발언을 언급을 한 것이고 네. 뭐 이
어떤 퍼포먼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이 내부에서 이걸 보도할 때도 팀 내에서 이걸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냥 자유한국당이 한겨레를 콕 집어서 이렇게 했다는 건 한겨레 보도가 특별히 자유한국당의 악의적이다. 뭐 이런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이 보도는 거의 안 한 언론사를 더 찾기가 어려운 네. 정도인데 왜 한겨레는 아마 제 기억에 지면에는 실리지는 않고 디지털 기사로만 출고가 됐었죠. 네네 저희 네. 온라인으로만 출고가 됐었고 네. 또 사실 뭐 저희가 뭐 네. 제일 먼저 보도하는 사안도 아니었고요. 네. 다른 언론사들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 네 저희가 이제 가져온 네. 거는 이제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화면에는 국민일보가 나가고 있네요. 국민일보가 예. 저희보다 좀 일찍 나온. 네, 국민일보는 사진을 아주 큼지막하게 썼군요. 아, 네. 그리고 조선일보도 동아일보. 네, 동아일보도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저희랑 거의 기사가 비슷해요. 뭐 예. 흰색 속바지라고 표현하거나 그렇게 기사 차별성 없게 네. 쓰면 됩니까? 예. 한번 네. 읽어봐 주실래요? 네. 문제되는 대목 속옷 혹은 황교안 대표의 격려 이게 두 개가 지금 그쵸. 민감한 거잖아요. 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국당 승리를 붉은색으로 한 글자씩 쓴 흰색 예. 속바지를 입고 있었고 예. 이거는 조선일보인가요? 넘어온 예. 건가요? 네, 잠시만요. 조선일보를 먼저 그럼 좀. 네, 먼저 읽어드릴게요. 경남도당 소속 여성 당원들이 속바지에 충성 필승 등의 글씨를 써놓고 겉옷바지를 내리면 해당 글자가 나오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황 대표는 전체 시도당별 발표와 장기자랑을 본 뒤 행사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한 걸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서 정말 멋진 공연단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자, 이렇게. 격려 부분에선 차이가 없고 한겨레 기사에는 속옷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조선일보는 속바지라고 썼군요. 네, 속바지와 네. 그다음에 겉옷바지를 내리면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네. 괜찮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상황입니다. 또 동아일보는요? 네, 동아일보 역시 네.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은데요. 예. 한국당 승리를 붉은색으로 한 글자씩 쓴 흰색 속바지를 입고 있었다. 예. 비슷하고요. 황 대표가 장기자랑을 모두 관람한 뒤에 전 이걸 보면서 한국당의 힘을 느낀다고 말했다는 그런 내용이 실려서 오히려 더 매우 격려하는 듯한 발언 같은데.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는 사실 저희도 처음에 이제 좀 의아한 부분이 왜 예. 저희만 보도한 내용도 아니고 도대체 내용에서도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예. 그리고 그 보도 자료에 악의적으로 한 회사를 명시를 해서 저희 회사만 이제 제소를 하겠다라고 예. 이제 한 부분도 그렇고 예. 그리고 사실 이 논란은 기자들이 만든 논란이 아니고 예. 한국당에서 만든 논란인데 그거를 이제 논란이 되는 행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뭐 지역의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재밌자고 공연을 했다고 하더라도 좀 문제가 되는 공연을 한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논란을 보도한 언론사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지금 묻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보도를 지금 뭐 네. 저희가 대표적으로 좀 이제 조선과 동아의 예를 들었는데 다른 이제 쉽게 검색해 보시면 어떻게 했는지 다 2만 보시- 몇천까지 나오고. 근데 예. 그 정말 제가 보기에는 딱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아요. 속옷과 유사한 이라는 표현과 속바지. 속옷과 유사한 것과 속바지의 차이가 그렇게 제소를 하고 안 하고 정도의 중대한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한국당 입장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이 언론 자유한국당 미디어특위 위원장이네요. 박성중 의원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거는 저희 실무자들이 저희 모니터를 한 팀들이 있습니다. 그 모니터를 쭉 하는 과정에서 각 신문 방송을 다 체크했는데 특히 그 여성 관련 이런 해서 지난번 그 관련 사건에 대해서 보니까 옷을 입고 단순한 그 바지를 입고 그다음에 밖에 있던 걸 끌어내리는데 마치 속옷을 벗고 하는 표현을 뜻한 그런 여러 가지 좋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일단 좀 한겨레를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일단은 언론 중재에 이것 좀 가지 않느냐 하고 제소한 입장이고 언론 중재에 가서 또 양편의 의견을 들여다보면은 뭐 충분히 또 서로 화해될 수도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를 한번 감안하겠습니다. 예, 장 기자 하나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제소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건가요? 실제 제소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나요? 당내 의견이 좀
다른 목소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내부를 취재해봤을 때도 실제로도 좀 달랐고요. 좀 네. 강경한 쪽에서는 무조건 이제 재소를 무조건 할 것이다. 재소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고 사실 좀 검토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네. 좀 선회하신 분도 계셔서 아직까지 뭐 재소를 실제로 당한 상황은 아닙니다. 재소했다가 오히려 망신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자유한국당 입장까지 들어봤으니까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근거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유의 또 다른 활동, 가짜 뉴스 유포 혐의를 받는,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게 아니라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등을 법률 지원한다고요. 네, 이 활동도 이제 공식 보도 자료도 내고 예.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그 고발을 한 그 네티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네. 어떤 분들이냐면 그 산불이 났었던 날, 강원도 산불이 네. 났었던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네. 행적을 두고서 이제 네. 의혹을 제기한 그날 미디어 관련 행사가 있었을걸요? 네네 예. 신문의 날이었는데요. 맞습니다. 그때 예. 이제 당시 이제 언론사 사장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런 네. 이제 의혹을 제기한 이제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예. 이제 이른바 이제 보수 유튜버에서 네. 가장 먼저 의혹을 제기했다라면서 이제 그 외에 유포한 다른 분들까지 네. 모두 이제 75명을 이제 고발을 했는데 75명이요? 네. 예. 그분들을 이제 음. 법률 자문을 하겠다. 그래서 예. 혹시 지금 계속 이제 그 자문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고 예. 공식적으로 그분들을 돕겠다라고 예. 이제 보수 유튜버 끌어안기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미디어 특위의 활동 목표 중에 하나가 이 총선과의 연관성을 자유한국당 스스로 밝혔는데 이렇게 보수 유튜버들을 끌어안는 그것도 총선과 관련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한국당 의원들 네. 뭐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이제 언론 환경이 좋지 않다 이런 네. 얘기를 정말 흔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 환경이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래서 이제 유튜버를 직접 뭐 의원들 보고도 네. 많이 하라고 이제 권장을 하기도 하고요. 예. 요새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의원들이. 그래서 1인 유튜버 예. 이제 뭐 누구누구 TV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예. 이제 그걸로 이제 좀 그 외에도 보수 유튜버들 좀 이제 구독자들이 많은 네. 유튜버들을 좀 끌어안기 위한 네.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마련을 하고 그 초청도 하고 뭐 그분들 중에 일부는 뭐 부대변인으로 임명을 하거나 뭐 이런 좀 끌어안기 행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법률적으로도 이제 자문을 하겠다. 그들의 발언을 좀 적극적으로 좀 이제 하게 네. 좀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명백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으면 아무리 유튜버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뭐 이분들은 어쨌든 이제 그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우리는 이제 네. 돕겠다 네. 이런 취지로 지금 그렇군요. 입을 막으면 안 되죠. 대신 어떤 발언을 보도를 한 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는 거죠. 우리처럼. 그렇죠. 자유한국당이 그렇고 미디어 특위에는 누가 참여하고 있나요? 네, 위원장은 두 네. 분이 계시고요. 아, 2명이요. 네네. 예. 현직 국회의원으로는 박성중 의원님이 계시고, 아까 그 입장 밝혀주신 분하고 네 그리고 예. 길환영 전 KBS 사장님 이렇게 예, 두 분. 언론인 출신이군요. 네네. 그리고 위원들도 네. 계시고요. 네. 추경호, 최교일, 민경욱 현역 의원들 계시고, 민경욱 대변인. 네 대변인이시고요. 예. 최대현 전 MBC 아나운서 예. 그리고 이수님 전 MBC 공정방송 노조위원장 등이 좀 참여하고 익숙한 이름도 들리네요. 있습니다. 네, 익숙한 이름이 이제 길환영 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네. 출마도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2018년 재선거 천안 쪽에 네. 그 이후에는 사실 네. 그 전에는 세월호 관련된 보도 통제 논란이 좀 일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네. 이사회로부터 해임이 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익숙한 이름이실지 모르겠는데 최대현 전 예, MBC 최대현 아나운서도 무슨 사진 하나가 화제가 됐었죠. 네, 그 태극기 집회 당시에 좀 부적절한 행동 그런 사진 네. 때문에 이제 논란을 빚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나름 그쪽에서는 그 명성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언론 자유를 이렇게 대표하는 인물로 보기에는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언론 대응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뭐 당으로서 총선을 걱정을 하면서 미디어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제가 한나라당인가요? 그때 출입할 때 보면 뉴스 민주당 소식 몇 초였고 한나라당 몇 초였다.
몇 초 모자랐다 이런 걸로 적극 제기하기도 했는데 저는 그런 건 치열하게 제기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특정 언론을 표적 삼아서 제소를 하고 자칫 잘못하면 이 비판 언론의 재갈 물리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오해는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언론 전문가 얘기도 좀 들어보겠는데요. 저희가 한림대 미디어스쿨 송현주 교수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철저하게 언론을 그런 어떤 진영의 도구로만 생각하니까 언론이 좀 더 진실되고 사실에 기반한 진실된 보도를 하고 그게 결과적으로 특정 진영에 이익이 되거나 혹은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철저하게 진영으로 나눈 뒤에 겁먹지 말고 뭐 내질러라. 반대편 진영은 뭐든지 싸잡아서 저건 이제 이념으로 이제 흔히 잘 아는 색깔론으로 밀고 가고 자기들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서 제소를 통해서 겁주고 괴롭히는 거죠. 이게 언론이라는 거를 철저하게 어떤 이념 진영의 어떤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송 교수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전문가의 분석은 뭐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장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조심스럽게 얘기해야 될 걸요. 그당 출입하는데. 그렇죠. 제가 예. 좀 많이 조심스러운데요. 근데 한국당이 최근에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네. 게 이제 중도층을 확장을 해야 된다. 예. 이제 저 같은 여성 그리고 청년 친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 사실 좀 색깔론 이런 거는 사실 청년들에게는 잘 공감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청년들은 그런 거 들으면 구리다고 하죠. 그죠. 예. 옛날 이야기 같고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 황교안 대표도 이 당시에 이제 특위를 이제 출범시키시면서 이제 위원장님께 예. 그 임명장도 주시고 그리고 또 네. 다른 청년 부대변인도 임명하면서 음. 좀 젊고 신선한 언어로 국민과 소통의 폭을 넓혀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도 이제 그런 좀 모습을 좀 실제로 보고 싶다. 청년이랑 여성에게 네. 정말 친화적으로 좀 다가가는 예. 그런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고 출입 기자로서 애정을 네. 가지고 아무래도 그 당을 주로 취재를 하면 그 당이 정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정당이 되고 잘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기사 쓸 것도 많고. 그렇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